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언론중재위 가서 이 JTBC의 국가수 조작 보도 관련 중재를 마쳤는데 굉장히 과정에서 좀 복잡했습니다. 이미 12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2월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됐고 이런 경우도 거의 드문 일이죠, 언론중재위에서는. 그리고 3차 이제 심리에서 저는 그전에는 이 최순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한다고 저는 그 입장을 해석했는데 또 그게 1심 재판 직전에 또 그게 아니라고 와서 제가 언론중재위에 어쨌든 내가 좀 해석을 주관적으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정 방송도 내보냈고 오늘 이제 직접 JTBC 어떤 부장, 손영석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부장이라는 사람 나왔는데 제가 이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 JTBC와 언론중재위를.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해서 음해를 했으면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모든 언론사가 다 답변서 제출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서 제출 안 하고 이번에도 답변서 제출 안 하고 이번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국가수 보고서에 수많은 조작을 가해서 무결성이 훼손됐다라고 나오는데 이 손석희, 이게 지금 기자는 서복현이에요, 서복현. 아무 문제 없다. 국가수에서 아무 문제 없다. 검찰 특검, 태블릿 PC 안에 연설문을 증거로 인정한 법원에 이어 국가수의 결론까지 나오면서 이런 주장들은 JTBC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자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악의적 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아니 그러니까 이 보도는 국가수 보고서 때문에 시작된 건데 국가수 보고서 55페이지짜리 제가 증거물로 제출했단 말입니다. 언론중재위에. 제가 옆에다 두고 얘기했어요. 아니 55페이지 보고서에 어디 이 태블릿 PC는 손석희가 입수한 뒤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나오냐. 최순실 거라는 게 어디 나오냐 국가수 보고서에. 오히려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너무 많은 조작을 가해서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나오지 않냐. 꿀먹은 벙어리예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뿐더러 멍하니 그냥 꿀먹은 벙어리.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쪽 JTBC 빼고 이제 언론중재위 위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라는 데는 이제 이 조정 합의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물론 직권 조정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언론중재위가 이런 사안은 직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JTBC에서는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민사소송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민사소송이 국가수 보고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한 10억대 민사 걸겠다는 거죠. 여기 서복현이도 걸려 있네요. 손석희 JTBC 서복현 이렇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니 답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음해 보도한 그 언론사가 답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제 주장이 100% 관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언론중재위에 좀 한계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저도 언론중재위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 정정보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어차피 10억대 소송 갈 거기니까 그래서 적당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아니 이 옆에 사람 이거 답변서 좀 받아달라. 근거를 갖고 썼대는데 도대체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조정 불성립이겠죠. 이제 불성립되고 바로 이번 주에 저는 민사소송 일단 1억으로 시작해서 좀 올라갈 겁니다. 손석희, 서복현, JTBC 1억대 일단 소송을 들어가고 10억까지 이제 올려갈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언론중재위 조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최순실이 한번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갈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JTBC가 스스로 자백한 건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쳤다. 그런 보도 한 적 없다라고 스스로 우리 미디어워치에 대한 고소장에서 밝혔기 때문에 근데 손석희 심수미 다 떠들었어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치고 다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놓은 걸 지금 안 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이걸 걸면요. 글쎄 지금처럼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는 본인들이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고 지금 떠드니까 그건 곧바로 정정보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번 주 안에 좀 최순실 좀 그 변호인단을 좀 만나서 일단 1차로 언론중재위에 넣고 최순실 쪽에서 소송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저는 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꽤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 손석희가 휴가 복귀 안 되는데 휴가 복귀 곱게 해주면 안 되죠. 이렇게 언론중재위에서 그거 참 생중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딱 보여주면요. 게임 끝났다는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아무 말도 못 하는데요. 뭐 언론중재위 나와가지고. 제가 한 5번인가 물어봤다니까요. 국가수 보고서를 근거로 저를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 무슨 근거로 썼냐 국가수 보고서에서 5번을 물어도 꿀먹은 벙어리고. 언론중재위에도 답변서 좀 받아달라 그랬더니 답변서 받아줄 강제력이 없다 언론중재위. 이게 언론사입니까 이게? 이게 언론사예요. 하여튼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거 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서 점점 JTBC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진짜 이제 폐쇄까지 가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들 JTBC 종업원 홍정도 홍석현 판단하십시오. 뭐 저는 이제 사정 안 봐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문재인 미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 등 결연한 대응. 아니, 사드 보복한다고 중국이 기업들 탄압하고 뭐 유커들 뭐 제가 볼 땐 한국 경제에 도움도 안 되지만 안 보내고 그럴 때는 WTO 제소하라니까 계속 도망가고 백기투항 하더니 미국이 호예세. 그러니까 호예세가 뭐냐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미국 상품이 한국 들어올 때는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똑같이 관세 매기겠다. 이런 정도를 논의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튀어나와서 미 보호무역 조치 결연히 대응하겠다. 중국에게는 그냥 시진핑 만세 해가지고 엎드려 빌고 만만한 미국에게는 결연히 한따까리를 하겠다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런 자 대통령 뽑은 사람들 다 손목 자르고 다 책임지십시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 아니, 지금 한미 FTA를 체결해서 지금 누가 더 큰 이익을 우리가 지금 뭐 200억 달러니 300억 달러니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좀 시정하겠다는데 결연히 대응을 하자 미국에 대해서. 이거 참 신북방 정책 수출 다변화의 기회를 삼아야 할 것. 김정은이랑 만나서 무슨 수출 다변화의 기회로 삼습니까? 김정은이하고? 김정은이가 수출이 다 막히고 이제 조만간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대한민국부터 북한까지 싸그리 다 해상봉쇄에 들어갈 텐데 김정은과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수출 다변화? 어디다 수출하려고요? 지금 개성공단 들어가 있는 그 상품들이 다 막힌 게 김정은에게 도움되는 상품들 수출 금지해가지고 개성공단 상품도 수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무너졌는데 무슨 신북방 정책으로 지금 수출 다변화를. 한국 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 결정 관련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것이다. 태스크포스 구성하기 전에 미국하고 최소한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줬어야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국 GM 빠진다 그랬더니 환상적인 일이라고 막 신나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거기서 미국의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 한 국가를 선택해서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패겠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한국 4개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대선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이 하나 손봐줄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군산에다가 TF팀 만든다고 해결될 사안입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미국 달려가가지고 그동안 김정은하고 딜친 거 사과하고 미국 안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이 다 협조하고 희생하겠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군산에 TF팀 한다고 해결되냔 말입니다. 이게 GM 철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철수하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철강 관세 문제 아니 일본부터 우방국 다 빠졌어요. 미국의 우방국들. 대한민국만 걸려들었습니다. 철강 관세. 이거 뭘 의미합니까? 시범 케이스로 선보는데 일단 문재인이 꼴 보기 싫으니까 대한민국 박살내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WTO를 제소하면서 결연히 맞서보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게 쇼하지 않고 김정은과 함께 반미, 한미 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로 밀어붙여서 연방제 통일까지 냅다 달려버리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평창 앞두고 백두혈통이라는 김여정이 왔을 때부터 임종석이 문재인이 입 해벌리고 지령을 받았던지 감동을 먹었던지 이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 백두혈통이라는 그 쓰레기 김일성이가 중국인인데 무슨 백두혈통이에요. 짱깨가 무슨 백두혈통입니까? 거기에게 잘 보이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다 제끼고 한다. 무언가 지금 최면에 걸렸던지 원래부터 차라리 이 평창만 바라보고 그때까지만 정체 숨기다가 밀어붙이겠다고 작정을 했던지 이제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느니 이걸로 결단 내는 게 맞지요. 남북 정상회담 표현도 좀 잘못됐죠.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김정은이 문재인 회담에서 6.15 그때까지 또 계속 이 평화쇼 하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이여 옛날 임종석이 운동권 시절에 했던 그걸 또 해서 또 계획 끌어안으면서 이번에 임종석이 북한 애들 접대하느라 정신 다 놓고 집에서 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또 연출해서 찍었더라고요. 개를 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까? 아니 북한이 혈통 따지니까 사실은 혈통 따지는 게 개 혈통이나 따지지 세파트 혈통, 진돗개 혈통 계속 개만 끌어안고 다녀요. 이건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래서 한미 FTA 관련 트럼프가 깨버려라. 공정협상 안 되면은 깨버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깨기 전에 문재인이가 먼저 깰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어차피 미국 내쫓아야 될 제국주의 국가. 이번 기회에 한미 FTA를 깨버리고 주한미군까지 떠나보내고 김정은과 함께 손잡고 핵보유 국가 선언하고 연방제 통일로 내달린다. 그 전 단계가 6월달 개헌이죠, 개헌. 지방분권이라는 포장을 뒀지만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전라도가 평양하고 따로 결연하고 강원도가 김정은하고 따로 들치고 대한민국 국가 해체로 가서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둬가지고 그 도마다 각자 연방제 통일로 달려가게 하는 그 전략 아니에요? 승부를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승부면은 빨리 오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낫다는 거고, 미국 입장도 이미 이거를 파악을 해서 한미 FTA부터 깨버리고, 지금 북폭 준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북폭보다도 해상 봉쇄가 더 먼저 되겠죠. 패럴림픽 끝나면은 3월 한 말부터 해상 봉쇄를 하고,
그 해상봉쇄와 맞물려서 독수리 훈련 등을 시작을 해서 사실상 전시 사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제끼고 알아서 한다. 왜냐? 주한미군을 움직일 때는 문재인과 상관이 있지만 주일 미군이나 괌에 있는 미군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문재인이가 뭔데요? 김정은이 핵시설을 폭격하는데 문재인이하고 왜 상의합니까? 주한미군 그대로 두던지 아니면 빼던지 아예 그냥 주일미군으로 다 빼던지. 오늘 신동아 보도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 가족 못 데려온다. 전쟁 준비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은 뒤로 빠진단 말이죠. 거의 뒤로 빠지던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대응하고 있고, 뭐 서울이 얻어터지든 말든 주한미군은 만약에 있다면은 평택에서 그대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맹국 아군에 대한 김정은의 보복을 좀 신경 쓰다가 어라? 문재인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개돼지 물개들 김정은이랑 한통속이네? 김정은이한테 미사일을 맞든 말든 우리가 알 게 뭐냐? 우리는 핵 제거만 하면 된다. 김정은만 제거하면 된다. 상관없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면은 문재인이 제끼고 김정은과 미국이 1대1 딜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문재인은 제껴진 거고, 이제 경제 보복으로 시작되다가 해상봉쇄, 이게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김정은과 딜치면은 대한민국이 해상봉쇄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배들을 미 파람대가 그냥 다 통제해버리는. 저는 그때 과연 문재인이가 어떻게 할까? 미국과 한번 바다에서 한번 한따까리 전쟁을 하겠다. 뭐 거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거 바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거 탄핵 못 시키면요, 이거 완전히 100년 전에 나라 뺏긴 거랑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해상에서 미군과 문재인이 아이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앞뒤 볼 것 없이 탄핵시켜야 되고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는 쪽수가 됩니다. 국회 내각제 세력이 충분히 됩니다. 뭐 그자들이 예뻐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가지고 밀어붙여 버려서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뭐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까지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붙고 해상에서 붙고, 그리고 북폭 반대한다고 문재인이가 떠들고 이 좌익 촛불 애들 동원해가지고 계속 미군 철수 주장하고, 사드 추가 배치 논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미군 사드 배치할 거 없죠. 니네가 얻어 터지든 말든 상관없다. 평택까지는 어차피 성주의 사드로 막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북한 입장에서야 미군을 왜 건드립니까? 지금 이 북폭 전략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뭐 코피 터뜨리기 그 전략이라 그래서 핵시설하고 장사포 미사일 부대만 쏘는데 거기다 대고 김정은이가 평택 주한미군을 왜 쳐들어옵니까? 그랬다간 주석궁이 불바다되는데. 이미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결단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과 그 개돼지들만 이에 맞서서 결사항전, 양치고우홈, 미군 철수를 지금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으쌰으쌰를 하는데 참 애매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는 데가 다 탄핵 세력과 친중 세력인데, 어느 뭐 조갑재 대표가 안철수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뭉치자, 뭉쳐질 수도 없고요. 이 안보 위기의 핵심이 박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됐는데, 아니 박 대통령만, 지금 아직까지 박 대통령 임기가 남았어요. 2월 24일까지. 아니 그냥 놔뒀으면 계속 대북 공세 압박하면서 트럼프하고 공조하면서 잘 갔을 텐데,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자들이 나서서
박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이거 100년 전 나라 뺏기게 되는 사태까지 간게 만든 그 주범들을 보수가 받들어 모셔서 해보자.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없다니까요. 될 수도 없다니까요. 그냥 저들이 미국 믿고 내각제 세력 해먹는 그 이권 가지고 문재인하고 붙어가지고 탄핵시키고 우리는 그 논리를 제공하고 그 뒤에 다시 내각제 세력하고 싸우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한 번에. 지금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위험한데 홍준표 아웃돼도요. 김무성이 애들이 잡는데 이거 뭐 한 명 아웃시키면 더 황당한 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보수가 뭉치고 뭐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각자 영역에서 각자 주장하고 각자 논리 만들다가 그 뒤에 또 진검승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어쨌든 이 3월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문재인은 뭐 무조건 탄핵시켜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재인 탄핵시킨다고 이 안보 위기와 문재인을 만들어낸 탄핵 세력을 면죄부를 준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조갑재 대표는 탄핵 세력은 역사적 책임을 지면서 뭉쳐라. 탄핵 세력이 역사적 책임을 지려면 탄핵을 철회해야죠.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대국민 사죄를 해야죠. 그들에게 또 맡겨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하여튼 지금 이 문재인을 안 찍은 사람들은 어쨌든 뭐 탄핵을 찬성했다 안 했든 지금 할 일은 있어요. 나중에 뭐 정산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이 이거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문재인 찍은 사람들. 국가를 이 지경으로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100년 전 고종이 나라 뺏길 때 스타로 만든 거에 대해서 문재인 찍고 지금도 물개박수 치는 미국과 한따까리 하겠다는 문재인의 물개박수 치는 사람들 이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지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신 못 차리면 민족이 한꺼번에 그냥 몰락하는 그런 중차대한 위기이자 제대로 현명하게 대응하면은 문재인 세력 드러내고 김정은이 쫓아내고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립시다. 감사합니다.